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그리고 이건희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여루 팀장님이 제가 없다가 다시 나타난 동안 이직을 하셨네요. 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제도권으로 가는 것이 숙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저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영 방침을 가진 네. 대표님과 회사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둘의 시너지 효과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장님 아니시죠? 되게 옆에서 사장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애사심을 보여주셔서 놀랐는데 이제 시작이지만 네.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여루 팀장님 그리고 이건희 작가님도 저도 처음 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으로 토픽 기업 30개만 분석하면은 투자 성공한다를 집필한 이건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케미를 맞춰보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힘이 잘 안 나는 시장인데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요. 이 포켓몬빵 신드롬이 주가로도 보여질 수 있을까? 주가 신드롬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까? SPC 3립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 OX로 만나보시죠. X 주셨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편의점을 밤늦게 갔는데 애들이 그 시간에 막 3명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이제 탑차가 오는 걸 기다리다가 이제 포켓몬빵이 들어오면 바로 사가더라고요. 그런 신드롬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적으로는 X일까요? 우선 저는 단기적으로 X를 말씀드린 거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동그라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추세도 크게 나쁘지 않고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지만 좀 가끔 나오는 이제 인명사고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결국 주가 실적이 비례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여주겠지만 이런 간혹 나타난 인명사고 때문에 FPC 3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투자 심에 좀 우측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상황도 좀 유감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인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봉이 나온다라는 것,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우선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방이 잡히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리포트를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신제품 내중 출시나 공급량 30% 증가 이슈에 따라서 중장기적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X를 말씀드렸었겠지만 반드시 관종에 넣어놓고서 맥점 잡히는 모습을 잡아내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X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SPC 3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X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현대글로비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기업 중고차 진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은요. 5로 일치가 되었네요. 이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가님은 현대글로비스 뭐가 좋아 보이십니까? 일단은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가 25조 정도 된다는 시장 자체를 진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반도체 때문에 차량 인도 기간이 지연이 되면서 맞아요. 구매 대기 기간 14개월, 16개월 걸리는데 그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게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것이 그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이었지만 현대차나 글로비스가 포함해서 같이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돋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원래 기존에도 글로비스가 중고차 경매, 도매 사업 비중 전체 매출의 5% 정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충분히 물류나 해운 쪽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 기준 7천억 정도 매출이지만 2년 뒤는 1조 3천억, 2배 정도 매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손여루 팀장님, 사실 현대차 그룹주 안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계시죠. 네, 저희가 앞서 수급파이터에서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대결을 붙여봤고 많은 분들이 고르고 싶지 않다, 기권하겠다. 그만큼 지금 힘들게 하는 현대차 그룹주거든요. 그럼에도 두 분의 오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네, 팀장님은요? 저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드리는 말씀 비슷하죠. 어떠한 시장에 나온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거를 저명한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좀 유감스럽게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 글로비스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있고요. 앞으로도 2022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이제 작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중고차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이슈지만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른 지분율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이고 그러한 반영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이 사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런 상승장, 이런 하락장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 보고 후에 관찰하면서 비중을 천천히 키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담그고 비중을 늘려보자 해주셨습니다. 단순 기대는 아니다라고도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죠. 롯데정밀화학입니다. 하락장에 믿을 건 실적이다. 사실 뭐 지수가 우수수 무너지면은 그때는 실적도 안 보이고 뭐 좋은 리포트도 안 보이는데 그나마 덜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실적이란 모멘텀이죠.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이 덕에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데 더 들고 가볼까요? 아니면 불안하니까 일단 빼고 다시 살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오늘 세 분 아주 의견이 다 맞았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는데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뭐 이럴 때는 실적이라도 잘 보여주는 종목을 갖고 갈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견조한 가장 기본 밑바탕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오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5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하나만큼 상당히 견조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또 추가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천연가스의 불확실로 인해서 뭐 암모니아나 요소 등의 원료에 대한 부각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요소의 원료가 암모니아인데 현재 롯데정밀화학의 암모니아 연간 유통량이 약 90만 톤, 동북아 점유율 29%, 국내로 66% 점유율로 상당히 강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전쟁 우려나 불확실성에서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실적과 더불어 가능성도 염두에 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중장기적인 단기 전망에도 저는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그래서 오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두 분이 말이 빠르다. 혹시 제가 뭐 혼내는 거 아니냐, 제가 위협하는 거 아니냐, 쫓기듯이 말한다라고 하는데 두 분들 되게 편하시죠? 아, 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편하시죠, 말하겠습니다. 팀장님? 네네네. 아유, 전 뭐 집 같은데요. 뭐. 네, 두 분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종목은 둘 다 의견이 동일했기 때문에 다음 마감의 산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담아보시는 종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마감의 산다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여행 해소 시기 그리고 소재계 요니행. 자꾸 이렇게 요니를 여기저기 막 붙이시는 것 같던데요. 어떤 이제 매일경제 대명사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재계 요니 앵커면 뭐 소재계 탑이다 뭐 이런. 사실 뭐 말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송의 분량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행 해소 시기는 이제 뭔가 여행 너무 제가 단칼에 끊었죠.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예.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키워드만 듣는 상황이라서 여행 해소 시기는 이제 여행 항공 이쪽일까요? 아, 네, 뭐 그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상하이가 막 폐쇄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주가라는 게 사실 선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키워드를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마지막에 두 분이라면요. TI 첨단 소재와 대한항공을 사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을 들어보면 지금 당장은 그 상하이 봉쇄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주가에 선 반영되면 충분히 우리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많이들 오해를 먼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이제 아무래도 항공사고 여객이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좀 여행이 막혀서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닌가라는 사실이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19년과 20년도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최근에 2021년 실적을 보시게 되시면은 화물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고요. 2017년, 19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실적을 이미 경신을 했고 이미 코로나를 지난 지가 오래입니다. 게다가 지금 2년간 막혔던 여행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물론 반론은 있어요. 고유가라는 고유가 리스크가 있고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에 따라서 당연히 항공권의 고가격 형성이 우려되긴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행이나 해외여행의 특징 같은 경우는 소득계층 중산층 이상의 가처분 소득 규모가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머니 사정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걸 내가 가고 싶은 성취, 소비 심리가 좀 더 크게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도 주가를 보시게 되시면 3월 30일부터 3만 원부터 빠르게 일주일 동안 15% 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매수를 시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속된 상승으로 지금 다시 하방 압력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하락해서 35,500원에서 리오프닝 줄 담기는 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대한항공의 리오프닝 주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6,000원, 손절 가격은 29,000원. 오늘 매수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손여로 팀장님의 PI 첨단 소재를 들어볼게요. 오늘도 PI 첨단 소재 인수선 때문에 일진그룹주가 난린데 네. 이때 PI 첨단 소재 어떤 장점 갖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한 줄 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싶습니다. 소재계 요니 앵커인데 그래도 좀 업종 개요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런 인수 이슈로 좀 단기적인 상승세 보여주었지만 저는 좀 가치에 좀 가치에 입각해서 좀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PI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폴리이미드 필름 및 관련 가공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TV,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FPCB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소재 관련으로 3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그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가장 큰 종목이 PI 첨단 소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도 글로벌 PI 필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원부 재료의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동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에서의 판매 가격이 인상돼서 향후 수익성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통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재무제표 간단하게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올해도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018년과 2019년, 2020년 대외적인 체계적인 위험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 견조하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업이익률과 그다음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15%가 넘으면서 이러한 대외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값 이상, 남들은 밥값도 못하고 있는데 밥값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향후 실적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업종포가 98.86인데 현재포가 21.34로 지금도 저평가 매력도가 있고요. 그다음 12개월 선행 앞으로의 연간 실적을 땡겨왔을 때의 기준으로도 18.89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도 앞으로 더 커질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서라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할 때는 조금 안정적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점심시간에 좀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눌림목에서 매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나는 좀 단가 관리,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발목 정도 담가놓고 나중에 본비중을 실는 전략을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에 대한 향상으로 강하게 상승했지만 여태까지 작년 11월, 올해 1월, 3월 성장주들에게 부담된 이슈가 나오면서 과대 낙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알아서 굴러왔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현재도 지금 저점을 다지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투심에 대한 아직 회복이 덜 되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순간 조금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강하게 상승했지만 오늘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목을 담가놓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본비중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제가 48,000원을 설정을 해왔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43,500원인데 추가 매수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목표가는 55,000원을 잡고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오면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가격은 43,5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또 시장이 조금 더 밀리고 있는데 팀장님, 장 마감하기 전에
오늘 뭐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수급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요? 우선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은 조금 아까운데 어차피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을 오늘 매수해서 내일 수익 청산하려고 삼성전자를 바라보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뭐 악의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래도 외인과 기관이 이런 사실을 구실로 좀 매도세를 좀 자신 있게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뉴스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최고 실적을 발표했지만 외인과 기관이 이를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고 나중에 다시 들어올 맥점을 잡는 것이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이지님께서도 외국인이 너무 안 사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속에 휩싸여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46% 내린 2,695선에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64% 밀리고 있습니다. 927.69포인트. 오늘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1219.1원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